네,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8일자 KB증권 리포트인데요. 현대로템.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팔지 마라. 더 간다. 네, 저도 봤습니다. 상당히 강한 톤이죠? 그렇죠. 목표 주가도 기존 16만 5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그냥 대폭 올려버렸어요. 와, 25만 원이요? 네. 그래서 오늘 딥 다이브에서는요. 도대체 KB증권이 왜 이렇게까지 강한 매수 의견을 냈는지 그 핵심 근거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KB증권 리포트 기반으로 현대로템의 그 K2 전차 생산 능력, 또 수출 전망, 이게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보자는 거죠. 정말 더 갈 이유가 있는지 한번 같이 따져보시죠. 네, 기대됩니다.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목표 주가 25만 원. 이게 어제 종가가 19만 8천 원이었으니까 여기서 한 26%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상당한 상승 여력이네요. 그 핵심 동력으로 KB증권이 딱 짚은 게 바로 K2 전차 생산 능력을 확 늘린다는 겁니다. 생산 능력 증설이요? 네, 연간 200대 이상, 그러니까 현지 조립 물량까지 다 합치면요. 지금의 거의 2배 수준으로 키우려 한다는 분석이에요. 작년에 한 102대 만들었거든요. 와, 2배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은 아직 뭐 폴란드 2차 계약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수주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대규모 증설을 먼저 추진한다. 이건 상당히 공격적인 거죠. KB증권은 이걸 보고 수주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나구나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는 거니까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수주가 생각대로 안 따라오면 이 증설 부담이 커질 수도 있는 약간 양날의 검 같은 느낌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 자신감의 배경에는 근데 동시다발적인 수출 협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주 잔고를 보면 폴란드 2차 붐 끝나면 사실상 우리 군 4차 양산 물량 한 연 50대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거 말고는 좀 비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2배 증설은 결국 신규 수주를 꼭 따내야 한다. 이런 절실함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럼 지금 협상 중인 곳들이 꽤 많다는 건가요? 네, 보고서를 보면요. 폴란드 2-1차 계약 임박했다고 보고 있고 루마니아도 있고 그거 말고도 슬로바키아, 사우디, UAE, 이라크, 모로코, 이집트, 페루 최소 9개국 이상하고 지금 K2 전차 수출 협상을 하고 있대요. 와, 9개국 이상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폴란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수출 길을 여러 곳으로 뚫으려는 전략인 거죠. 정말 광범위하네요. 특히 그 최근에 폴란드랑 LOI, 그러니까 협력의향서 체결하면서 좀 가시성이 높아진 슬로바키아 있잖아요. 네네. 104대 규모인데 2027년에서 29년 납기 예상하고요. 이 물량을 이번 실적 추정에 새로 반영했더라고요. 슬로바키아 물량까지 반영해서 목표가를 올린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나라랑 동시에 협상하는 게 물론 기회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 협상력을 분산시키거나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지정학적 위험 분산 측면에서는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까지 K2 전차 수출에 열을 올리는 이유, 아무래도 수익성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K2 전차 수출 사업 영업이익률이요. 이게 무려 30%대라고 합니다. 30%요? 제조업에서요? 네, 최근 자기분기 평균이 33.1%래요. 이건 뭐 정말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팔면 마진이 엄청 남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높은 마진 덕분에 실적 개선세가 아주 가파를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1분기에도 실적 좋았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네, 맞아요. 2분기에도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매출 한 1조 4,500억, 영업이익 2,500억 이상, 시장 기대치를 또 훌쩍 넘을 걸로 KB증권은 보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도 대단한데 연간 전망은 더 놀랍더라고요. 올해 매출 5.9조에 영업이익 1.1조. 이걸 시작으로 해서 3년 뒤, 그러니까 2027년에는 매출 10조에 영업이익 2조 원 시대를 열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이야, 10조에 2조라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네요. 네, 그야말로 엄청난 전망이죠. 네, 이익 성장세가 진짜 인상적인데요. 그럼 이걸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KB증권 분석을 보면 현대로템의 그 ROE, 자기자본이익률 있잖아요. 네, ROE. 2025년 예상치가 35.6%에 달해요. 쉽게 말해서 주주 돈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냐 이건데 이게 엄청 높다는 거죠. 35.6%면 정말 높은 수준이죠. 근데 주가를 순자산이랑 비교하는 PB, 주가 순자산 비율은 2025년 예상치가 한 7.4배 수준이에요. PB는 7.4배. 이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다른 국내외 방산 업체들하고 비교해보면 이익 창출 능력에 비해서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익은 잘 내는데 주가는 아직 그걸 다 반영하지 못했다. 그렇죠. 아직 성장 잠재력이 주가에 충분히 녹아들지 않았다 이런 분석인 거고 그래서 목표 PB를 한 7.76배 정도로 적용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리가 있네요. 물론 뭐 보고서에서도 리스크 요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 수주 규모가 기대보다 작거나 아니면 K2 전차의 그 높은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베어 시나리오가 되면 주가는 목표치까지 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는 하고 있어요. 모든 투자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KB증권은 현대로템이 K2전차 생산 능력을 확 키우고 또 여러 나라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해외 수주를 따내면서 정말 전에 없던 성장을 이룰 거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보고 있다는 거네요. 네, 높은 수익성하고 구체적인 실적 전망치가 그 근거인 셈이고요. 오늘 이 딥다이브를 통해서 현대로템에 대한 KB증권의 분석 그리고 그 성장 논리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 K2 전차라는 강력한 엔진을 단 성장 스토리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기서 근데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보고서는 명확하게 K2 전차에 딱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K2가 핵심이죠. 그런데 국제 정세도 계속 변하고 방위산업 기술도 엄청 빠르게 발전하는데 과연 현대로템이 이 강력한 K2 모멘텀 이후에도 계속 성장하려면 어떤 또 다른 혁신 동력이나 아니면 사업 다각화 카드 같은 걸 준비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 좋은 지적이시네요. K2 이후의 성장 동력.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